오늘 좀 소설 같이 좀 많이 읽을게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소설을 너무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 같이. 비문학에 너무 어그로 끌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최상위권에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들 자체가 워낙 어려웠고 이제 어렵게 나오는 기출들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그쪽 초점이 맞춰졌어요. 문제는 올해는 특히 이제 좀 구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일단은 문학 쪽에서도 비문학에 관통되는 핵심적 사고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정보가치를 구조를 판단해서 정보가치 높은데 집중한다는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구조 처리를 통해서 정보가치 높은데 집중해서 그 정보가치 높은 것을 바탕으로 비문학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문학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문학에서 그래프를 그리진 않겠지. 문학에서 표 그릴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비문학은 그래프를 그리거나 표를 그리거나 그림 이해를 하거나 머릿속으로 어떤 구조를 상상해 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어서 다르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정보가치 높은 데 집중하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왜 이렇게 썼을까? 주인공 혹은 인물의 나를 넣어보면 내가 이런 감정 느끼지 않았을까? 나라도 이런 감정 느끼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한번 얘기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딨지? 그 후기? 이건가? 이거예요? 관천숲에 이기면 끝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작년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관전수필이 그때 뒤에 있었나? 그래서 이 학생이 더 이렇게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 읽어봐 얘들아. 이 느낌? 관초스필이 되게 인상 깊었대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문 읽고 문제 왔다 갔다 했다면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이 뭔가 마음에 와닿았대. 작품을 볼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은 거랑 내가 설명한 거랑 비슷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추억과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추억을 마주했을 때의 느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내가 그걸 도깨비 불이라고 진짜 되게 뭔가 신비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야 도깨비불이 있네? 반가웠으나 알고 보니까 그건 도깨비불이 아니라 죽음 낚싯불 진짜 낚시였어. 그런 허무한 주인공의 감정들이 좀 체감이 됐대요. 그래서 글쎄 내가 봤을 땐 약간 이런 감정선들은요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역치를 넘기려는 시도들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딱 역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람이 되게 뭐라 그럴까? 어떤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남달라지는 것 같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삶의 맛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이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 게 맛있는 음식을 느낄 줄 없다. 예를 들면 미각이 없다. 야 상상을 해봐. 미각이 없다고 상상을 해봐. 되게 맛보는 것에서 느껴지는 행복감이라든지 삶의 감각들이 되게 많을 텐데 어떤 세상의 일부를 아예 포기하고 살는 거잖아. 얘도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이성만큼이나 존재하는 우리의 한 사고 방식과 우리 삶의 한 축을 아예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요 되게 안타깝고 불쌍한 거거든. 동시에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되게 미숙해지는 거야. 왜? 분명히 사람은 되게 감정적 존재거든. 근데 그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순간 사람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럼 뭐 친구든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글쎄 되게 어떤 삶의 맛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내년만 돼도 대학 가도요 이 말 씨알도 안 먹혀요. 사실은 진짜로 어른이 돼가지고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야 사실은. 근데 그나마 지금이야 선생님이고 학생이라는 신분과 상황이 존재하다 보니 그래도 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꼰대 같지만 잔소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라고. 특히 이거. 학생을 판단하고 평가한다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답이 딱 보이는 그 느낌. 얘는 이걸 느낀 거죠. 당연히 결과도 좋았겠지.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걸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느끼는 학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은 이런 학생의 어떤 성찰의 과정 중에 있다고 난 봐요. 시작도 못했다고는 절대 아니고요. 시작도 못했으면 이 수업 안 듣고 있어. 분명히 끝까지 왔든 아니면 깨닫는 과정이든. 그래서 오늘 이 작품 이제 같이 볼 거고, 사실 뭐 이 작품이 저는 그렇게 대단히 막 와닿는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학생들은 이 학생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든지 어떤 영화든지 어떤 소설이든지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문득 떠오르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요즘 뭐 넷플릭스 영화도 많고 그렇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우리나라 영화들이, 그러니까 되게 나는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옛날에 흥행한 영화들을 보면요 약간 똥이 많았어.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좀 남달랐던 것 같은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작년은 기생충. 그러니까 뭐냐면요, 희곡 시나리오 작품들과 관련 지어 가지고 그 영화를 한번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계급 구도를 되게 보여줬어. 뭐냐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야 사는, 계단을 올라가는 공간에서 사는 상류계층, 그리고 계단을 좀 내려와서 반지하에 사는 계층, 아예 지하로 내려왔을 때 사는 계층, 아예 계급화된 사회인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위에 애들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하거나 얘네 걸 이용하려고 하면서도 그 아래 계층을 뭉개기도 하고, 때때로 상류계층이 되게 교양 있고 예의 발라 보이지만 이 상류계층하고 하류계층을 딱 놨을 때 프레임상에요 어떤 선 같은 걸 둬요. 예를 들면 집 그림자가 하류계층까지는 그림자가 내리고 있고 상류계층은 밝은 곳에 산다든지, 유리 프레임을 두고 어떤 선이 있는데 상류계층이 여기 있고 하류계층이 여기 있어. 그런데 하류계층이 상류계층의 잠을 깨우려고 뭔가 박수를 쫙 치는 순간 선을 넘어가는 장면이 있다든지. 오늘 시간 나면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뭐 기생충 해석 이렇게 쳐보시면은 내가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와닿다가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술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감정이라는 건 이렇게 다루는구나, 감정적 정보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올 거고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나는 미나리인데, 미나리 감상평 보면서 나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의 어떤 드라마 문화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어야 돼요. 막장으로 가야 돼, 막 진짜. 그래야지 봐, 사람들이. 그래서 미나리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밋밋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봐. 자, 봐봐. 미나리는 어떤 배경이냐면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뭐라 그럴까, 선진국은 절대 아니고요, 좀 이제 좀 살만한 그런 국가인데, 문제는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 비전을 보기 힘들었거나 미국에 더 큰 비전이 있다고 본 사람들이 건너왔을 거 아니야. 물론 유학을 온 사람도 있었겠으나 이 사람들은 유학을 온 사람들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외노자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되게 사회 하층 계급들이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노골적인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을 당한 건 아니야. 그리고 상대방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나 때때로 그게 인종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막 극단적으로 막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장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백인 애들은 궁금한 거지. 야, 너는 왜 피부색이 노라냐?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어릴 때는 모르니까. 길 가다가 얼굴 검은 애가 있으면 야, 너 얼굴이 왜 검해? 근데 흑인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이게 약간 인종차별적이라고 느끼면은 뭐 미국에서 총 꺼내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극단적인 감정선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건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근데 미나리는 뭐냐면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사실적이야. 그 사실적으로 잔잔하게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느낌이 없다 그러는 건데, 야, 오히려 사실적이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같이 잔잔하니까 나는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시골 출신이고 엄마는 서울 출신이야. 그리고 미국까지 건너갔다는 건 그 사람들이 뭔가 되게 진취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아빠는 생각을 해봐. 어떻게 진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자기가 시골에서 배웠던 건 농사니까 미국 가서 농사 지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엄마는 서울 사람이야. 미국 가서 시골 살아야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병원 한 번 나오려면 막 4시간씩 차 타고 나와야 돼. 근데 또 아이가 심장병이야. 애를 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 할머니 데려왔어. 할머니가 애들을 봐. 근데 애들은 미국 문화에 젖어 있고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야. 충돌이 나겠죠. 되게 웃긴 장면들이 있어. 이제 애들이 마운틴듀를 먹는데 그 5살 먹은 꼬맹이가 할머니가 마운틴듀 좀 갖다 달라니까 자기 오줌 싸서 갖다 준다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튼 그런 상황에 아버지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농사를 지었는데 할머니가 애들 보다가 중풍 와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불이 나. 사실은 그것도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봐봐. 아이는 심장병이야. 할머니는 치매야. 집에 불 났어. 야, 이거 되게 극단적인 상황들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것들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잠잠해서 하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들여다보고 순간순간 장면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고 맛을 보려고 하잖아. 사실은 그러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졌을 때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 자체도 성숙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옛날에 무정도 봤었잖아요. 나는 그래요. 뭐냐면 요즘 사회가 너무 유치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너무 삶에 대한 깊이가 없어졌어. 이런 얘기 하잖아. 세 줄 요약 좀요. 이런 얘기 하잖아. 길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 밑에 찐 100%야. 이거 유튜브 딱 올려놓잖아요. 100% 길어요. 찐 세 줄 요약 좀요. 꼰대, 뭐 이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거지 그게 도대체. 너무 유치해져 버렸어요. 세상 자체가 지금. 뭐 어쨌든 그런 삶도 저는 존중합니다만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석에서 내가 이럴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사석 가면 저를 이제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과 사석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많이 다를 거야. 그리고 더 웃겼던 게 6년 전에 제 수업 들었던 애가 다시 구공부한다고 내 수업 들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바뀌어야지. 시험이 바뀌었는데. 저라는 캐릭터도 진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왜 가능해지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작품들을 보면서 그게 드라마든 웹툰이든 우리가 되게 그 정보 처리를 감정적으로 잘 하다 보면 삶이 되게 깊어진단 말이에요. 내 삶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느끼는 삶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맛을 봤으면 좋겠다? 이게 평가의 의도 아니었을까 싶고, 뭐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정보도 별로 없고. 핵심 소재는 도깨비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도깨비불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해? 쉬쉬해. 두려워해요. 애들은 호기심을 느껴. 근데 사람들이 조용해.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야. 근데 나는 사람들이 뭔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도깨비를 모르는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도 있고, 미제 존재니까 나도 모르는 그냥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어른이 돼서 보면 알잖아요. 야, 귀신 얘기도 어릴 때나 무섭지. 어른이 되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 사실은. 그러면 어른이 됐잖아요. 도깨비불이 반가운 거야. 야, 도깨비불 봐. 막 이러면 세고 있었어, 이제.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너 뭐 하냐? 야, 도깨비불, 씨발, 존나 신기해. 이 새끼가 미쳤네. 야, 낚싯불이잖아. 봤더니 낚싯불이야.
실망스러워.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됐어? 뭐 깊이 있게 이해하면 아까 저 학생의 감상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좀 이따가 도깨비 불만 전부 다 현관패 밑줄 쳐볼 거야. 오케이? 자, 이 흐름만 잡아도 사실 답이 나오는 게 뭐냐? 봐봐. 43번. 인물 간의 갈등이 어디 있어요? 도깨비 불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야. 주제는 뭐라고요? 어릴 때. 그리고 지금. 도깨비 불을 보고 느끼는 정서란 말이야. 내면 심리라고요. 이게 글의 주제야. 근데 무슨 긴박한 분위기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3번이죠. 이거 뭐야? 도깨비 불. 인물, 주인공, 겪는 인식의 변화. 어릴 때는 마냥 어땠어? 두려웠어. 그러다가 지금은 반가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망스러워. 좀 허탈해. 실망이라기보다 허탈하죠. 이런 감정선으로 가고 있고 이 감정선에 초점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답 3번 말고 없는 거죠. 뭘 자꾸 와리가리 어익 쓰냐고 지금. 갈등 있나? 뭐 찾아갖고. 빈번 장면, 장면 교차가 빈번하다는 거 몇 번 있어요. 뭐 이런 거 있다니까. 깝깝한 거지. 여기를 왜 그렇게 읽고 있냐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저도 어릴 적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내가 봤을 땐 되게 웅장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건물과 공간이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가보잖아요. 너무 초라해져 있는 거야, 그 공간이. 제가 이제 고향은 창원이고 중고등학교 목포에서 나왔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서 학교를 가보잖아요. 그때 운동장은 진짜 넓었거든. 근데 지금 가보면 이렇게 좁았었나? 이렇게 작았었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 어릴 적 경험, 지금의 경험이 있는 거야. 매개체는 학교, 뭐 운동장 크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느껴볼 수 있는 감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건드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엿다 대놓고 무슨 빈번한 장면 교차, 긴박한 분위기, 뭐 갈등 심한 이런 걸 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예 읽을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선제 OX 하고 있는 거야.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장 파이널 바탕으로 기존의 문학 수업들 바탕으로 기존의 문학 언론 바탕으로 다시 한번 흐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놓고 오늘 수업 기점으로 이제 배운 내용들을 EBS든 기출이든 적용해 가다 보면은 느낌들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은 심어놨거든요. 잘 활용해 보시고 43 봅시다.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 아까 얘기했죠. 내면 심리라고, 내면 심리. 그래서 뭐냐. 뭔가 어른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아저씨들. 여기 의구심.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면요. 니은인데 니은에서 왔다 갔다를 보면은 얘가 화장실을 가다가 막 무서운 거야. 호기심이 아니래. 사실 두려움이죠.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정답 2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도깨비불 반갑죠 지금. 그리고 도깨비불이야 라고 하고 기대할 수 있겠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낚싯불이었어? 진짜 낚였네? 정답 2번. 됐습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인물의 내면 심리 초점, 도깨비불에 대해서 인물이 느끼는 반응들, 감정들 잡아봤으면 보였을 거고요. 45번.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금기로 읽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돼. 그냥 그렇구나. 도깨비불에 대해서 금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어릴 때 어른들은 야 얘기하지 마 이랬던 것 같거든. 자, 짜그락거리는 쪼무레기들을 말리들은 어른들이 그 이유를 이렇다 치냈던 눈치가 역연했던 것은 지문이고 보기 연결한 거죠. 금기가 설정된 근본적 이유가 알려졌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늙음하게 아내들이 아이들에게서 도끼로 손가락진 도끼를 쫓아온다고 말하는 것은 지문이죠. 공동체 금기를 서로는 세대가 공연한 장면이구나. 보기 연결 지은 거죠. 그네들의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발가벗고 산다고 기팀해주는 행위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 금기에 대한 추측이 은밀하게 전파되는 정황이군. 다 지문 보기 엮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학생들이 자꾸 물어오는 게 선생님 내용이 100% 확인 안 되는데 발췌독 하면 안 돼요? 하세요. 언제? 7에서 80% 처리한 뒤에.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실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체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는 스포츠 아니라고요. 아, 진짜 읽는 스포츠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야. 뭐야? 독서예요. 국어 과목에서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단어 유무로 문제 만드는 거는 내신이나 짜잘구리한 사설들이 그렇지. 수능은 그런 문제 비중이 10%도 안 돼. 그럼 우리의 90%의 역량을 여기다 초점 둘 게 아니라 여기다 초점을 둬야지. 그러면 자꾸 이런 흐름이 보이면서 4번 선지. 아무리 무더워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 일찍 한 것은 봐봐. 내가 왜 그랬어? 두려웠잖아. 금기를 위반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도깨비불이 두려웠다니까? 그 핵심이 뭐냐? 이거라니까? 일로 오세요. 도깨비불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의심스럽고 모르니까 무섭고 지금 보니까 반가운데 알고 보니까 실망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딱 이것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정답이 다 나온다니까? 뭘 자꾸 선지오익스 하고 있냐고. 뭐 이런 작품을 자꾸 보기를 보고 온다고 더 헷갈려요. 금기가 뭔데 도대체 여기서? 도깨비불? 그러면 중약 이후에는 이게 금기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기는요. 이 문항을 설계하기 위해 세팅이 된 거지 작품 읽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 요즘은 더더욱. 이걸 자꾸 보기에 의존해서 가는 거는 근본이 없는 거야. 미안하지만 근본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 고객님들 잘 아시겠죠? 사진씩 올려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사진 찍어서 제가 필기한 거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보이실 거고 도깨비 불, 인화 나중에는 이게 낚시꾼들의 간들의 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것만 현관표에 쫙 쳐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힘이 도깨비 불에 있었고 도깨비 불을 보고 나의 반응, 정서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갔으면 정답이 다 보였겠구나 정도 흐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